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성 우먼 스포츠런 단체로 유성구 지역 공동체에서 지원받아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의 생활체육 이야기들을 듣고 종목 소개와 생활체육인들의 삶을 저희가 들어보고자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전현주고, 네, 함께 진행할 안다혜고요. 저희가 오늘 모신 게스트는 유도 생활인으로 지내고 있는 박민주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유도를 배우고 있는 생활체육인 박민주입니다. 간단하게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체급은 어느 정도인지 그거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 7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 중간에 부상이 있어서 몇 달 쉬었습니다. 지금 체급은 마이너스 78kg입니다. 유도는 체급이 대회에서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 운동할 때도 중요한 건가요? 같은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면 아무래도 체급이 높은 사람이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민주님은 다시 유도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어린 시절부터도 그런 운동을 좋아하셨나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태권도를 잠깐 배우다가 약간 남성 위주의 운동 시스템 때문에 운동을 쉬고 있다가 성인이 돼서 다시 운동을 찾게 되었는데요. 약간 다이어트를 위한 PT라던가 헬스를 하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좀 재밌는 운동을 찾고자 헤매다가 유도 선수에 빠져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뒤에 있는 윤현지 선수에게 빠지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현지 선수 맞으시나요? 네. 윤현지 선수는 그럼 체급이 어느 정도 되세요? 윤현지 선수가 마이너스 78kg급입니다. 그러면 딱 지금 하고 계시는 체급이랑 맞으시네요? 키 차이는 10cm지만. 저도 배구를 좋아해서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사실 배구를 체험한 거는 얼마 전에 담비에서 열린 원데이 클래스 말고는 사실 없어요. 근데 유도 선수에게 빠지게 되고, 근데 이제 유도 경기를 또 직접 직관하시고 배우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 과정이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기만 할 때랑 그리고 실제 직접 배워봤을 때랑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성현 지금은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현 선수를 좋아했고, 하지만 이게 유도라는 게 대중들이 많이 이렇게 즐기는 스포츠가 아닌 엘리트 위주의 운동이고, 생활체육인들이 운동을 하는 거는 사실 대중들이 관람하고 그러는 스포츠는 아니기 때문에 김성현 선수를 좋아했을 때도 그렇게 접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운동을 뭘 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사이렌을 통해서 보고 사실 코치를 보기 위해 시합장에 갔다가 현역 선수 윤현지 선수에게 푹 빠져서 그렇게 유도장에 등록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도에 접하게 된 계기 자체는 미디어에서 나오는 유도 선수들을 보고 점차 익숙해져서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사실 어렸을 때도 남자애들은 비교적 운동을 하러 많이 보내지만 저는 어릴 때 너무 말괄량이로 자라서 어머니가 집에 있어라고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운동하고 담을 쌓은 어른이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많은 여자애들도 당연히 운동을 하러 가면 어떤 것이든 생활체육을 늘 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도장은 많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 없었을 뿐이고 내가 못 갔을 뿐이고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주변에 그래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도장을 고를 때 가장 큰 게 봤던 거는 성인 여성 가면이 있는 거였어요.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보려고 했었던데요. 저희가 보통 관념으로는 올림픽에 여성 선수들도 있지만 남성 선수들도 있고 좀 더 남성 선수들이 핫 이슈가 될 때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다니시고 계시니까 여성 관원들이 꽤 있는 편인가요? 제가 다니는 곳은
여러 타임이 있는데, 제가 가는 시간대에는 성인들은 한 3명에서 5명 정도 많이 오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보통은 여성 관원들은 그래도 20, 30%는 되는데, 많을 때는 여성 관원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제가 가는 시간은. 근데 주로 중고등학생들 친구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여성 간원이 3대에서 5분 정도 나오신다고 한 타임에? 제가 주로 갔던 시간대 그랬고, 근데 도장마다 많이 달라요. 거의 뭐 여성 간원이 더 많은 타임이 있는 도장들도 있고, 어떨 때는 또 혼자 있어서 외롭다. 그런 분들도 많이. 그러면은 남성 간원들이 확실히 많으면 대결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시는 걸까요? 솔직히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수준을 따라서 다치지 않게 부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서로를 대련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줄 아는데, 사실 실력이 좀 부족하거나 할수록 더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어서 성인이 될수록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다 보니까 부상 있으면 출근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관두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갔는데 이제 어린 친구들만 있으니까 좀 외로운 마음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등록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도장에 이미 성인들이 있는 곳이면 상대적으로 좀 더 가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저희도 통념상으로는 격기 운동에 속하잖아요, 유도가. 그래서 조금 더 여성들이 하지 않을 거라는 편견이랄까, 선입견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두 명이라도 성인분들이 있다면 저라도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이 놓여서 괜찮겠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여성 유도인들만 있는 이제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단톡방에 들어와서 여자들이 있는 뭐 도장이 있는지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어떤 도장을 찾는 게 좋은지 이렇게 물어봐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가기 외로울 때 친구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 유도에 뭔가 관심이 생겨서 입문을 이제 해보자 싶을 때 그런 정보 같은 거나 아니면 등록할 수 있는 유도장이 뭐 이렇게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알아봐야 된다는 보통은 그냥 일단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일단 좀 시설이 괜찮아야 된다. 좀 깔끔하고 뭐 탈의실 상태라던가 아니면 샤워실 있었으면 좋겠다던가, 이제 그런 컨디션, 도장 자체 컨디션을 보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저처럼 여성 방언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거리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거리도 중요하고 나랑 같이 운동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지도자가 얼마나 사람들을 지도하는데 열성을 가지고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중요한 조건들을 이렇게 딱딱딱 정리를 해서 일단 정리를 해보고 주변에 있는 유도장으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방문을 해보고 그 시술 같은 거는 한 번만 방문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성 방언이 얼마나 있거나 성인이 얼마나 있고는 그쪽 관장님한테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변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직접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주시고, 일단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성 간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7시에 운동을 하러 갈 수 있는데 9시 부에 사람이 많다던가, 아니면 내가 9시에만 갈 수 있는데 7시 부에 주로 온다던가 하면, 그러면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서 체험을 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주로 가는 시간대를 얘기하고, 이 시간대에 주로 오는 연령대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관원들이 성비라던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전화해서 물어보면 바로 간단하게 알려주시고, 대부분은 체험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료 또는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갔던 도장들은 대부분 그냥 무료로 이렇게 참관하게 해주셨고, 내가 주로 갈 수 있는 시간대에 가서 제가 이제 관원들 분위기라던가 그런 거를 좀 보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되게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한 번 등록하면은 한 3달씩 이렇게 등록하거나 한 달씩 하는 좀 마음의 장벽이 있거든요. 그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맞아. 많이 가죠, 아무래도. 그리고 기부천사 되고 그러고. 맞아요. 네.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되셨다고 했죠? 저희 사실 시작한 지는 1년이 좀 넘어가는데 중간에 쉰 기간이나 하면 한 8, 9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수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막 경기를 찾아보다가 유도까지 하게 되셨어도 실제 유도했을 때는 또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달랐나요? 사실 유도라는 운동 자체가 사실 기술이 많긴 하지만 주로 쓰는 기술은 이제 몇 가지 안 되는데 내가 그 기술을 제대로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술 하나 습득해서 나 이거 할 줄 안다 라고 말하기까지가 물론 너무 재능이 많은 사람, 너무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몇 달 안에 금방 습득할 수도 있겠지만 기술 하나를 하는데 근데 솔직히 제대로 한다 라던가 아니 그냥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 라의 기준이 너무 다르고 간극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게 내 주기술이다 라고 할 줄 아는 거는 사실 적어도 1년은 돼야 맨 주기술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일전에는 바로 이전에 저희가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 얘기를 듣고 왔어요. 저희 보통은 복싱하면은 줄넘기, 뭐 수영을 하면 킥판 연습, 그리고 배드민턴은 채를 던지는 이 라켓 휘두르는 법부터 엄청 시간을 오래 걸려서 배운다고 해요. 유도도 그런 게 있나요? 유도는 일단 기본은 낙법이고 음. 낙법을 일단 시스템마다 다르지만 제가 다니는 관장님은 처음에 오면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낙법만 가르쳐요.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넘어지는 기술을 알아야지 내가 상대방과 대련을 했을 때라던가 아니면 기술을 들어갔을 때 두려움이 없기도 하고 두렵더라도 적어도 다치지 않아야 계속할 수 있으니까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유도는 소리가 크잖아요. 탕탕하고 나빠하는 소리도 크기 때문에 사실 기술을 들어가는 것도 상대가 다칠까도 걱정이 되지만 나법할 때 몸이 제가 제어가 안 되고 큰 소리가 난다는 것도 조금 무섭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떠셨었어요? 직접 하면서. 오히려 제대로 떨어지면 소리를 크게 탕 하고 칠 수 있는 거고 제대로 안 떨어지면 약간 뭔가 둔탁하게 그냥 쿵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낙법 배우고 나면 익히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들에 필요한 기본 자세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기본 자세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게 있나요? 이제 기술마다 다 들어가는 자세라던가 잡기 아니면 똑같은 기술도 기술 잡냐, 목 뒤쪽에 이제 기술 잡냐, 뭐 아니면 팔을 잡고 하는 기술도 있고 기술마다 잡는 데나 자세나 뭐 기울이기나 뭐 회전이라던가 이제 필요한 기본기를 다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기술에 익히기라는 거는 사실 그 기술 자체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데 이제 맺히는 것까지는 안 가고 상대방을 던지거나 이게 넘어뜨리기 직전까지의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유도의 기술을 걸 때 먼저 상대의 기술에 따라서 목이나 뭐 이런 기술 잡고 넘기고 맺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잡죠? 일단 뭐라도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잡아야 되고 유리하게 잡는 거 그래서 잡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잡기 싸움이라고 한다면 딱 여기 도복의 깃을 말하는 건가요? 어디든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정확히 그러니까 내가 잡아야 되는 내가 주로 쓰는 기술이나 내가 들어갈 기술을 하려면 잡아야 되는 곳이 있는데 내가 뭐 이제 그리고 보통 이제 오른쪽 잡기와 왼쪽 잡기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술도 오른손잡이의 기술, 왼손잡이의 기술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상반되는 방향으로 하죠. 그래서 일단 상대를 잡고 기울이기라고 해서 그 사람의 중심을 흐트러 놓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술을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기울이고 이제 회전력을 줘서 맺히는 건데 이제 상대방은 나한테 내가 유리한 곳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 내가 잡으면 털어내고 또 상대방이 날 불리하게 잡으면 내가 또 그걸 뜯어내고 털어내고 하는 과정이 잡기 싸움이고 이제 내가 유리하게 빨리 잡고 기술을 들어가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씨름은 여기 삿발을 잡고 이렇게 기울이고 넘기는 건데 유도는 기술에 따라서 이쪽 기시든 저쪽 기시든 어디든 잡고 기울이고 맺히고 넘겨야 되는 그런 거네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와. 우리가 유도를 볼 때는 정말 잠깐이라고 느껴지는데, 그 잠깐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정말 잡기라는 것부터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네요. 아무래도 잡기는 내가 익히기만 해서는 사실 잡기를 익힐 순 없고, 잡기 싸움을 사실 대련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왜냐면 상대방이 이제 내가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여기를 잡혔을 땐 이런 식으로 떼어내는 기술이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내가 이것저것 해보고 내가 익숙한 방법 아니면 잘 뜯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 체득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고 있어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도 많이 실제로도 보시기도 하셨고 직접 배우기도 하셨는데 정말 경기를 보면서 와, 내가 이 기술만큼은 정말 너무 해보고 싶어 라는 기술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윤여지 선수가 가장 잘하는 허벅다리 기술이 아무래도 하고 싶은데 사실 상대적으로는 좀 키가 큰 선수들이 유리하고 허벅다리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기울여서 네. 이제 상대방 허벅지를 차 올려서 맺히는 기술. 그러니까 잡고 기울일 때 허벅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울여서 기울인 상태에서 허벅지를 차 올려서 이렇게 상대방을 그러면은 띄워서. 저 허벅지에 상대방을 거의 올리는 거네요? 일단 상대방을 기울여서 중심을 흐트러지게 해서 내가 유리하게 끌고 온 후에 이제 허벅지를 이용해서 차 올려서 이렇게 맺히는 와, 저거 하체가 진짜 강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겠죠. 허벅지로. 나머지 땅을 디디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우와. 그 허벅지를 그냥 차서 상대방의 씨름처럼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맺히기 위해서 허벅지에 완전 실어서 건너편 맺히는 거니까 쉽지 않은 기술이네요. 윤현주 선수 대단하신데요? 정말로? 저게 어떻게 가능해? 와, 이 기술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멋있게 느껴져요. 맞아요. 와. 사실 배울수록 그냥 봤을 때는 저거 나도 하겠는데 했다가 사실 해보려고 하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가장 관전했을 때의 경기와 직접 해봤을 때의 경기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체급에 따른 기술 차이가 큰가요? 왜냐면 윤현주 선수의 체급 정도는 돼야지 허벅다리 기술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어차피 같은 체급이 하기 때문에 사실 체급마다 기술이 다가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경량급 선수들은 좀 더 빠르고 이제 스피드가 중요한 그런 기술들을 많이 하고 체중에 따라서 부상의 위험이 높은 기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체급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선호하는 기술은 뭐 선수마다 다르지만 뭐가 딱 이 체급은 이 기술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이렇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님께서는 제일 좋아하는 게 허벅다리 기술이라고 하셨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 중에서 잘 되는 주로 특기로 할 수 있는 기술은 어떤 거예요? 저는 허리 기술 중에서 허리 후리기 또는 허리 껴치기라고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내 허리 위에 올려서 이렇게 맺히는 우와.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우와. 몸을 가장 이렇게 착 밀착한 다음에 후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허리나. 그러니까 괜찮으신가요? 사람을 허리에다가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만한 애기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래도 상대방의 키가 너무 크면 좀 힘들고요. 나랑 비슷한 선수들 할 때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키가 너무 크면 내가 허리 올려봤자 그 사람 다리는 이미 다리에 바닥에 잘 붙어 있어서 아무래도 상대방에 따라서도 기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저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노노 언니가 생각나는 게 노노 언니에서 씨름판이 나왔는데 유도 선수들이 그렇게 씨름판으로 많이 전문 선수로 간다고 들었어요. 약간 많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님께서는 씨름도 한번 배우신 적 있잖아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유도는 도복을 입고 하는 거라 잡는 부위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 거고, 씨름은 딱 삿발을 잡거나 놓거나 하잖아요. 사실 상대방의 중심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낸다는 점에서는 그런 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이제 도복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복은 언제부터 입나요? 도복은 내가 주문한 도복이 오는 날부터. 그럼 맨 처음에 등록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이런 격기 운동의 가장 큰 매력? 장점 중 하나가 도복이잖아요. 도복을 입고 했을 때랑 안 입고 했을 때랑 좀 마음가짐도 다를 것 같고, 그런데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 장비를 갖추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사실 뭐 내가 마음에 드는 도복을 입었을 때 내가 원하는 도복을 입기 위해서 운동을 간다.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복을 입으면 좀 멋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장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도복 맞춤 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춤까지는 아니고 이게 사이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내가 맞는 사이즈가 나오는 브랜드가 있고 아무래도 체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완전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하게 나오는 브랜드께 고르기 편하긴 하겠죠. 좀 일반적인 체형이 아니라면.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 입었던 저는 해동검도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관장님이 그냥 줬거든요. 입으면 돼 하고 도복을 줬었는데 아무래도 도복이 브랜드가 있는 거는 처음 들었어요. 도복에도 브랜드가 있는 건가요? 브랜드가 아주 많습니다. 약간 그 요가복 입는 것처럼 그러면 유도복도 그렇게 브랜드에서 골라서 내가 이렇게 사서 입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처음 등록하면 이제 약간 수련용 도복들은 한 10만 원 전후대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연습용으로 도장해서 이제 관장님이 선호하는 브랜드 계약되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처음에 입게 되고 이제 수련하다 보면 그냥 그걸로 계속 입는 사람도 있고 도복에 욕심을 가지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뭐 백도 똑같이 청도복이라도 약간 색감이 다를 수도 있고 이제 실루엣 같은 거나 이제 느낌 잡았을 때 얼마나 뻣뻣한가 이런 것들이 도복 브랜드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선수용 도복 한 3, 40만 원 정도 하는데 선수용 도복이 좀 더 빳빳하고 뭐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약간 들어요. 민주님은 혹시 백도복 파이신지 청도복 파이신지? 저는 제가 입었을 때는 청도복을 선호하는데 선수님들마다 퍼스널 컬러가 다르다. 이 선수는 백도복이 더 잘 어울리고 그렇죠. 이 선수는 청도복이 더 잘 어울리고 그렇습니다. 또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청도복이 잘 어울리시나요? 백도복이 잘 어울리시나요? 저요? 네. 저는 백도복이 나은 것 같은데 청도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는 안 맞지만 좋아는 한다. 되게 재밌네요. 비용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그럼 사실은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가 돈을 내는 입장으로서는 비용이 꽤 중요하거든요. 보통 비용이 입문자는 얼마 든다? 1년째 드니까 얼마 정도 들었다. 이런 걸 좀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등록비는 사실 지역마다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수도권이 조금 더 1, 2만 원이라도 더 비싼 것 같고 지방이 조금 더 저렴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한 13만 원, 17만 원 그 정도 사이인 것 같고 똑같이 대전이라도 이제 그건 관장님이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그 정도 선이 아닌가. 그리고 선수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인이면 등록비가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이니까 내 주변에서 위치나 시설이나 관장님 그리고 등록비까지 고려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막 입문자들은 13만원에서 17만 원까지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면 되고 수업료가 이런 도복비는 한 번 10만 원 정도 되는 거 하면은 오래 입는 건가요? 바뀌지 않아요? 몇 년 정도 찢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계속 입을 수 있고 쉽게 찢어지지 않기도 하고 보통 수련용 1, 2년 이상 입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매일 갈 거다 아니면 자주 갈 예정이다 하면 2벌 정도 처음에 구매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백도복은 목 깃이나 이런 데 변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생활체육은 사실 청도복을 더 많이 입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이유로 청도복이 선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궁금한 점이 남성들은 조금 안에 맨살에 도복을 입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선수들을 보면은 여성들은 안에 꼭 탑을 입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규정이에요. 남자는 속에 입으면 안 되고 맨살에 도복을 입어야 되고 여성들은 흰색 타이즈를 입고 입어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생활체육을 할 때도 안에는 아무래도 받쳐 입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받쳐 입는 것도 딱히 스포츠웨어로 정해진 게 있나요? 정해진 건 없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거 입으면 되는데 보통 땀 흡수 잘 되는 반팔 티셔츠 아무거나 입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의복에 대해서는 아니면 이런 스포츠 용품에서는 그렇게 많이 비용이 안 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내가 도복 욕심을 내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잡기를 하신다 했잖아요. 대련 때만 잡기를 연습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평소에 운동을 할 때는 위에 도복을 벗고 운동을 하시나요? 항상 도복을 입고 합니다. 되게 멋있다. 뭐지? 약간 생각이 들었지만 멋있네요. 그러면 생활인으로서 하나만 더 물어보자면 빨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 마르나요, 도복이? 아무래도 두꺼운 재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 건조를 해야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조기에 돌리면 이렇게 수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많이 수축되면 더 계속 줄어들진 않지만 내가 처음에 샀을 때보다는 길이가 줄어든다던가 통이 줄어든다던가 하는 게 있어서 그런 오히려 큰 도복을 샀을 경우에는 좀 수축시키려고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연 건조하면 하루 이상 여름에는 좀 더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가면 최소 2벌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벌을 추천하셨군요. 그러면은 유도를 거의 1년 가까이 하신 사람으로서 유도를 영업하기 위해서 약간 추천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고 유도에 대한 매력을 발산을 하기 위해서 영업하기 위해서 좀 추천한다면 어떻게 추천할 수 있는지 그 두 부분이 조금 궁금해요.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허들이 일단 여성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여자들끼리만 대련하지 않기도 하고 연습할 때 남성분들과 같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내 퍼스널 스페이스에 남성이란 존재가 들어왔을 때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면 남자다라기보다는 그냥 관원이다라는 마인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낯가리고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게 어렵고 하신 분들도 일단 좀 도전해서 1명 정도 말을 트시면 일단 몇 번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눈에 익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씩 극복 가능하지 않나. 오히려 너무 외향적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내향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렵고 하더라도 일단 해보면 달라진다. 약간 크로스핏은 진짜 으악 막 이런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유도는 그렇지 않아도 일단 한두 명이랑 말트면 그대로 그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오, 너무 좋네요. 진짜 좋네요. 네, 왜냐면 대련을 해야 된다니까 다치해야 될 것 같고 다 말을 걸어봐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셔서 오히려 저도 내향형이라 조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오히려 너무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런 운동이 아니고 일단 그냥 몸을 움직이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꼭 이겨야겠다. 내가 너무 세져서 다 이기고 다녀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가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러면 이제 부상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고 일단 가볍게
뭐 집에 있느니 일단 나가서 조금 움직이자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가셨더라도 좀 하다 보면 더 재밌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내가 가면 다른 여자들이 온다. 중요하죠. 좋다. 너무 중요하죠.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유도의 매력에 계속 빠지게도 되고, 궁금해지긴 해요. 계속해서 도복을 입고, 이런 격기 운동을 할 수 있는다?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저도 체험으로라도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유도가 살짝 붐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성들의 심금을 울렸던 말이 호랑이로 태어난 사람이 애써서 고양이가 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었는데 심지어 민주님은 78kg급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50kg대가 가장 많고 체급이 거기서 높으면 높을수록 와 깡패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 체급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그 말이 더 와닿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아무래도 가면 사실은 저보다 큰 관원도 있지만 작은 여성 관원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체급이면 더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지만 뭐 비슷한 사람들이면 체급이 큰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력이 중요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기울이거나 던지려고 할 때 이제 무거운 사람이 유리하니까 딱히 내가 가볍지 않아서 못한다 이런 종목은 아니라서 그냥 두려움 없이 가도 되지 않나 도전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유도라는 게 사실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나보다 큰 사람을 매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남자들을 매치고 이기고 오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일상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내가 만약에 뭐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던가 불편감이 있어서 뭐 일반적인 남성들 대하게 껄끄러울 수 있지만 사실 도장 가서 같이 운동하다 보면 그런 허들이 좀 불편감이 좀 낮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부딪히다 보면 어느 정도 좀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게 좀 무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역시 요즘같이 좀 날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좀 자기 효능감도 발휘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운동,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유도는 진짜 제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아무래도. 그래서 민주님이 얘기하시는 걸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저도 다음엔 꼭 하러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끝내기 전에 한 번씩 대화를 유도에 대해서 들었던 거 소감을 다인님도 얘기해 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신 민주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유도하면 그 좋아하는 선수가 도복을 입고 정말 멋있게 입는 모습을 먼저 떠올렸는데 이 유도의 기술도 이제 좀 자세히 이렇게 듣고 이거 직접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운동으로서도 너무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마지막에 민트님이 하신 말씀에서 실제로 많이 부딪혀보고 넘어뜨려도 보고 하는 그런 효능감을 일상에서 느끼기 쉽지 않은데 이 유도를 하다 보면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여성들이 좀 한 번씩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고민하지 말고 누구든 가볍게 나 그럼 하루 체험이라도 해볼까? 하고 좀 유도를 시작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영업이랄지, 공부랄지, 뭐가 됐든 내가 하는 유도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좀 아파서 쉬고 있는데, 얼른 복귀해서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된 김에 어차피 대회까지 준비하시는 민주님이 기다릴 테니까요. 대회 민주님 나가실 때 꼭 말씀해주세요. 저희 다 같이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그 유도 직관은 그냥 들어가서 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유도의 가장 큰 꽃은 아무래도 대회일 텐데요. 실업 대회가 사실 전국에서 열리지만 대부분 큰 도시 말고 소도시에서 열려서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고 일단 가서 앉아서 보면 됩니다. 너무 좋네요. 자연스럽게 내 옆에 내 최애 선수가 보면 이쪽에 보면 또 TV에서 봤던 국가대표 선수가 오. 이렇게
선수들과 같은 좌석에 앉아서 관람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민지님께서 선수들과 올림픽 선수들과 겨룰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활체육대회에 나가셨을 때 저희가 다 같이 응원 갔을 때 올림픽 선수도 같이 볼 수 있는 게 그분들이 보통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시는 것도 볼 겸 저희가 꼭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